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오재령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황반변성 치료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 관련 황반변성은 노년기에 실명을 유발하는 가장 심각한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약 7에서 9% 정도의 성인이 이 질환을 앓게 되고 그중 10%는 실명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황반변성의 초기에는 증상이 없으며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망막 밑에 축적되기 시작하고 후기로 진행되면 황반 중심부를 침범하는 지도 모양의 위축 또는 출혈을 동반하는 신생혈관이 발생하면서 심한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실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황반변성의 치료는 황반변성이 후기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또 이미 발생한 지도상 위축이나 황반부 신생혈관에 의한 합병증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초기와 중기 황반변성의 경우 금연, 혈압 조절, 과체중을 감소시키는 것, 건강한 식이습관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생활습관의 개선이 황반변성의 진행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기로 진행한 경우 아레즈 포뮬라와 같은 식이 보충을 시행해 주는 것이 진행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기 황반변성은 황반변성이 더욱 진행하여 실명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변성이 크게 진행하여 중심부에 큰 위축을 남기게 되는 지도 모양의 위축이 발생한 경우와 신생혈관이 발생해서 동반된 출혈이나 부종으로 인해서 황반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는 신생혈관 발생의 경우입니다. 이런 말기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실명을 막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중 급격한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 신생혈관에 대한 치료가 최근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생혈관에 의한 삼출성 황반 변성의 치료 개발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로 사용되었던 치료법은 원인이 되는 신생혈관을 레이저로 직접 파괴하는 레이저 광응고술입니다. 그러나 중심을 침범한 경우 치료가 어려운 점 등이 있어 현재는 특별한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심부를 침범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광역학요법입니다. 광역학요법은 광감작 물질을 사용해서 증식 조직에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하는 치료법입니다. 병변의 특정 조직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에 미치는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항체 주입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레이저 광응고술을 대체하는 가장 우수한 치료 방법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력이 호전되는 군은 드물었고 현재는 이후 개발된 항체 주입술의 보조적인 치료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동양인에게 흔한 결절 맥락 망막병증의 치료와 또한 다른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중요한 치료 방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유리체각 내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주입술이 개발돼서 삼출성 나이 관련 황반변성 치료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는 혈관이 새로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치료 방법의 하나입니다. 황반변성이 심해지면 기존의 혈관으로부터 여러 단계에 거쳐 눈에 해로운 새로운 혈관이 발생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인자가 혈관 내피 성장인자입니다. 제조합 항체인 라니비주맙은 혈관 내피 성장인자와 결합해서 나쁜 혈관이 새로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30에서 40% 정도의 환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도의 시력 개선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여 시력의 보존뿐 아니라 시력 개선이라는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습니다. 또한 베제프 트랩이라고 불리우는 아플리버셉이라는 약제도 개발돼서
현재 두 약제가 습성 나이 관련 황반 변성 치료의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약제들은 1개월 간격뿐만 아니라 2개월 간격으로도 유의한 시력 개선 효과를 보인다고 개발되었으나 이후 여러 연구에서 치료법 등이 서로 개인에 따라서 반응도 약간씩 다르고 치료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치료법들이 도입이 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치료 효과가 1개월 또는 2개월로 짧고 장기간에 걸친 빈번한 검사와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특성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는 임상 시험의 결과와는 달리 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약물의 작용 기간 자체가 길지 않다는 것 외에 도중에 약제에 반응하지 않게 되거나 오랜 치료 기간 때문에 주기적인 검사를 받지 않게 되는 환자들이 증가하는 등 실제 임상에서의 치료 성과는 임상시험 성적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또한 빈번한 치료로 인한 비용 문제는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보고에 의하면 2016년 국내 나이 관련 황반 변성 환자의 사회적 비용은 약 6천여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의료 비용은 약 5천여억 원 정도이고 이 중에서 혈관 내피 성장인자의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주입술에 의한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약제들이 2달 간격의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주사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효과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 결국 많은 수의 치료를 필요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약제 간의 치료 횟수가 크지 않다는 보고들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횟수를 최소화하면서 최상의 치료를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병합 치료에 대한 연구도 있었고 또 치료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치료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최근 가장 기대되는 연구는 새로운 약제 또는 약물 전달 방식이나 유전자 요법을 통한 치료 주기 연장입니다. 2019년 10월 새로운 약제인 브롤리시즈맙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아 국내 도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약제는 약 한 3개월 간격의 치료로도 효과가 있는 환자들이 있다고 하고 이외에 아직 개발 중인 약제들은 최장 5개월에서 6개월까지 그 치료 간격을 늘리려고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 전달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 약제의 작용 기간을 늘리려는 시도도 있었으며 또 유전자 요법을 통한 치료 주기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치료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치료 방법들을 통해서 황반 변성의 획기적인 치료 요법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